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전과학 12강-2 10장 기타의 화력 발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8번입니다. 121회 2교시, 그다음 예제 17-6번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석탄가스화 발전소에서 연료 연령을 Q0, 가스터빈 입력 연령을 Q1, 가스터빈 출구 용량을 Q2, 증기터빈 입력 용량을 Q3, 증기터빈 출구 용량을 Q4로 할 때 가스화 계의 효율까지 고려한 전체 열 효율을 계산하라. 발전과학 12강에 유튜브 영상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링크를 같이 걸어 놓을 테니까 이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123회 1교시 문제입니다. 자,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아래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라. 그래서 발전 효율, 부하율, 배열 이용률, 종합 효율, 열병합 의존율 이렇게 5개에 대한 해설 문제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 문제 10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과학 문제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했었죠. 자, 먼저 1번 발전 효율입니다. 발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 소비량분의 발전 전력량이다. 자, 그래서 발전 효율은 뭐냐면 정해진 연료를 소비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연간 평균 효율,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효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잘 보시면 발전 전력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킬로와트 아워가 될 것이고요. 연료 소비량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단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킬로와트 아워를 칼로리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효율은 항상 칼로리, 엔탈피로 표현해야 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어떻게 돼요? 860을 곱해주면 되죠. 왜냐면 1kW 아워는 860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킬로와트 아워를 86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킬로칼로리가 되고요. 퍼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 나눠지니까 위에는 칼로리로 단위가 환산될 것이고요. 밑에는 연료가 몇 킬로그램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석탄이다 라고 하면 얘는 석탄은 1kg에 6,000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에 킬로칼로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단위가 없어지는 곱하기 이제 백분율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은 발전 효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 얼마만큼의 발전 효율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연료 소비량, 그 어떤 연료를 소비했느냐, 석탄이냐, 석유냐, 그러면 그때의 킬로그램당 칼로리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발전 전력량이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 860을 곱하게 되면 또 칼로리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서로 약분시켜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 효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하율입니다. 이 부하율은 발전 용량 곱하기 시간분의 발전 전력량이죠. 그래서 발전 용량,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전격이죠, 전격. 이런 우리 발전소에 100메가와트 전격 출력이다. 그러면 100메가와트에 몇 시간을 운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1년에 얼마만큼의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력량을 발전하였느냐. 왜냐하면 발전 전력량이 결국은 부하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하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율이 낮으면 효율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부하율이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3번은 배열 이용률이죠. 역시 연료 소비량에 대해서 배열 이용량입니다. 그러면 연료 소비량은 여기 당연히 킬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연료를 어떤 연료를 사용했느냐 그래서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가 나오게 곱해줘야 되겠고요. 배열 이용량은 이 자체가 칼로리죠. 배열이 나온 거에서 얼마만큼 엔탈피가 나와서 이걸 얼마만큼 썼느냐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니까 배열 이용률도 바로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 효율이죠. 이 종합 효율은 전체 연료를 투입을 해서
투입된 연료에 의해서 전력 생산을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열 생산을 얼마큼 했느냐, 이 두 개를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료 소비량에 대한 발전 전력량과 배열 이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이 발산된 발전 전력량에도 860을 곱해주면 킬로칼로리가 될 것이고요. 배열 이용량 자체는 칼로리가 되고 연료 소비량은 킬로그램 되니까 여기에 어떤 연료 썼느냐 그러면 킬로그램당 칼로리, 그래서 나와서 전체가 다 칼로리가 되니까 이건 이제 종합 비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병합 의존율이죠. 자, 그러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열병합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는, 이 열병합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열병합 발전율이 얼마만큼 그 지역에 의존을 시켰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열병합 의존율의 전력이다 그러면 필요한 전력량에 내가 얼마만큼의 열병합 발전을 해줬느냐, 또 열병합 의존율이다 그러면 얼마 많은 열이 필요한데 내가 얼마 많은 열을 공급해 주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력 수요량에 대해서 해당되는 섹터 안에 연간 전력 수요량에 대한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한 발전 전력량이 얼마냐, 그다음에 열병합 의존율은 열로 따지면 연간 열 수요량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열병합 발전소에서의 배열 이용량이 얼마냐, 이것이 바로 열병합 의존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엔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게 답안지 작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